네, 앞서 컨트롤 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클래스에 대해서 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트는 OOP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죠. 그래서 모든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의 자손들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는 멤버를 가지는데 그 멤버는 이제 펑션이나 어떤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건 이제 메소드나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함수와 데이터를 가지는데 그 함수를 통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 그 점을 이 덧을 사용을 해서 그 멤버들의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지금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 포인트에 y라는 어,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지금 접근을 하는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객체의 y 멤버에다가 지금 3을 할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p.y를 프린트를 이제 찍게 되면 여기는 어설트를 사용을 했지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y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get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음표 점을 이어서 쓰는 건데, 이것도 널 체크를 할 수 있게 유용하게 제공해주는 또, 어, 녀석입니다. 저희가 그 멤버에 접근을 할 때 점을 사용을 해서 그 멤버의 이름을 적어줬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이 멤버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널인 경우가 있겠죠. 널일 때는 이제 그, 에러가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널인 경우를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라는 게 만약에 널이면 실제로 이 구문을 수행하지 않고요. 이 p가 널이 아닐 때 실제로 그 y의 멤버에다가 이 4라는 값을 셋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앞선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 포인트 실제로 그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컨스트럭터를 저희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OOP 언어에서는 객체 생성을 할 때 new 키워드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저희 그 다트는 new라는 키워드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옵셔널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다트2에서 이제 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졌죠. 이 new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 new가 없어짐으로 굉장히 편해졌던 것 같아요. 다트가 알아서 이제 이 new를 쓰지 않아도 인식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컨스트럭트의 이름은 이제 클래스 이름이거나 아니면 클래스 이름에 이 어떤 아이덴티피어를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처럼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죠. 거기는 실제로 클래스랑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 아래 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이름 점 그다음에 어떤 아이덴티피어를 줘서 또 다른 컨스트럭터임을 표시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그 컨스트럭터를 이제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네임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컨스턴트 컨스트럭터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컨스트럭터 앞에 컨스트를 붙여서, 네, 이 컴파일 타임 컨스턴트로 또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고 넘어가 볼게요. 다트에서 어떤 오브젝트의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런타임 타입이라는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A라는 게 있다면 그 오브젝트가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거를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int A 해놓고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A의 타입은 우리가 인테저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 네, int라는 값을 잘
나오고 있고, 그거를 베리어블로 바꾼 다음에 스트링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랬을 때 결과값은 네, 맞게 알맞게 이제 스트링이 리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런타임 타입이라는 함수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 오브젝트 타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유용할 수 있겠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어떤 클래스의 멤버죠.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초기화하지 않는다면 그 기본 값은 널입니다. 다트의 다른 어떤 변수들이랑 같죠. 이제 어떤 그 값을 할당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널 값이 들어가고요. 다트에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파이널이 아니라면 게터와 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뒀고 거기에는 인스턴스 베리어블 x와 y가 있죠. 더블 타입이고 이제 메인에서 그 포인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객체 x에다가 4라는 값을 할당을 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세터가 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pointer.x 한 다음에 4를 할당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걸 프린트를 찍어보면 4라는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설트를 프린트로 바꿔서 여기를 지우고 네, 프린트를 해보면 x는 방금 할당을 했던 4라는 값이 실제로 들어가 있고요. 이 자체가 게터죠. 이제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객체에 4라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가져오는 게터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당을 아무 값도 해주지 않았던 y는 당연히 널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터입니다. 컨스트럭터 앞서 다뤘던 것처럼 클래스 이름이랑 같게 하거나 아니면 옵셔널하게 아이덴티피어를 붙여서 이제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봤던 것처럼 컨스트럭터 바디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포인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할당할 그 변수 파라미터를 받은 다음에 디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할당해주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형태죠. 근데 다트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낭비죠.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것도 이 다음 파라미터를 이렇게 입력해주는 이 작업조차도 낭비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더 짧게 간추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짧아졌죠. 한 줄로 끝났어요. 그래서 dis.x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 컨스트럭터가 불리면 이 두 가지의 값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값이 실제로 이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들어갈 거다 하는 이 컨스트럭터 바디를 굉장히 짧게 축약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트에서는 이런 그 신택틱 슈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신택틱 슈거들이 좀 개발을 하기에 정말 편하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디폴트 컨스트럭터입니다. 컨스트럭터를 따로 선언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트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컨스트럭터를 따로 선언을 하지 않아도 그냥 empty 어떤 아무 파라미터 받지 않는 기본 컨스트럭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파라미터가 없고 슈퍼 클래스의 파라미터가 없는 컨스트럭터를 이제 호출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스트럭터는 서브 클래스는 이제 슈퍼 클래스에서 컨스트럭터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 컨스트럭터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제 네임드 컨스트럭터죠. 실제로 그 클래스 이름에 점을 붙이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적어주면 네임드 컨스트럭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 클래스 이름을 가지는 이 컨스트럭터 이외에 여러 개의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사용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어떤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하겠다 명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컨스트럭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명확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 이제 상속 관계가 있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서브 클래스에서 어떤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될 때, 그 실제로 어떤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와는 어떤 관계가, 어떤 순서 관계가 있는지를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서브 클래스의 어떤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될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세 가지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를 먼저 살펴보고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에 있는 그 노 아규먼트 컨스트럭터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서브 클래스, 이제 서브 클래스의 노 아규먼트 컨스트럭터를 실행을 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슈퍼 클래스에 노 아규먼트 컨스트럭터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네임드 컨스트럭터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지금 이 바로 아래 예제인데, 그럴 때는 따로 명시를 또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아서 이 서브 클래스의 그 컨스트럭터를 실행을 할 때 상위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명시를 콜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컨스트럭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예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와 employee라는 클래스 두 개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 employee라는 클래스에서는 person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person 클래스는 지금 first name이라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는 지금 네임드 컨스트럭터 하나가 이제 존재하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 아규먼트 컨스트럭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person이라는 이렇게 생긴 컨스트럭터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 person을 상속받는 그 하위 자선에서 그 컨스트럭터를 선언을 할 때 슈퍼 클래스의 이 from JSON이라는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employee에서는 지금 이 from JSON이라는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있고, 그 컨스트럭터를 수행을 할 때 이제 이 콜론을 사용해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그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먼저 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콜론 뒤로 이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employee의 from JSON이라는 그 네임드 컨스트럭터의 바디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메인을 한번 볼게요. 메인에서는 실제로 이 employee의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호출을 하면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객체를 생성하는 이 시점에 이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될 텐데, 이때 프린트가 하나 찍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콜을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도 프린트가 찍힐 거예요. 이 순서가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궁금한 건데, 그걸 한번 런을 돌려서 살펴보면, 아까 한번 돌려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떴지만, in person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in employee가 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employee의 그 from JSON이라는 named constructor가 호출이 됐을 때, 이 콜론 뒤에 있는 슈퍼 클래스의 named constructor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래서 이 프린트 in person이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employee의 constructor가 실행이 되면서 in employee라는 결과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네. 방금 보시면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 이니셜라이저 리스트가 뭐냐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방금처럼 그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person의 from JSON이라는 컨스트럭터를 할 때 콜론 뒤로 실제로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값을 미리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때도 콜론을 사용을 해서 컨스트럭터 바디가 나오는 이 부분 전에 실제로 그 멤버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초기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 변수들 간에는 이 콤마로 서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어떤 값들을 미리 지정을 해줌으로써 또 유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설트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개발을 하는 도중에는 실제로 그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설트를 사용을 한다고 했고,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컬론 뒤로 이 어설트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실제로 그 멤버 변수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값을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 예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다트 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지금 보시면 파이널로 선언된 XY 그리고 distance from origin이라는 멤버들이 있고 인스턴스 베리어블들이 있고 그 포인트의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컨스트럭터는 지금 보시면 바로 이 콜론 뒤로 x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실제 이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이 x를 이렇게 넣어주고 y도 넣어주고 그리고 distance from origin이라는 값에는 xy의 연산을 사용을 해서 그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를 보면 새로운 객체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때 이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면서 값이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초기화된 값을 한번 찍어보면 실제로 2와 3을 가지고 이 연산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redirecting constructor입니다. 특정 컨스트럭터에게 작업을 위임하는 이런 개념인데 콜론 뒤에 이제 다른 컨스트럭터를 명시를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컨스트럭터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포인트라는 컨스트럭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임드 컨스트럭터가 하나 있죠. 이 네임드 컨스트럭터에서는 지금 이 콜론을 사용을 해서 디스는 이제 결국은 이 컨스트럭터를 부르게 되는 건데 이 컨스트럭터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long x axis라는 이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호출을 하게 됐을 때 실제로 이 컨스트럭터의 내용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컨스트럭터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더블 x라는 값을 받아왔을 때 x와 0이라는 값을 여기에 넘겨주고 그래서 y는 0으로 그리고 x는 여기서 받아오는 x의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컨스트럭터가 어떤 그 작업을 위임을 하는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컨스턴트 컨스트럭터인데요. 컨스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게 되면 초기의 값을 설정한 후에 이제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스트를 사용을 하고 값을 한번 정하게 되면 변경을 할 수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 이 모든 멤버 변수들은 파이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오리진이라는 변수가 파이널로 지금 정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xy 더블도 파이널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팩토리 컨스트럭터입니다. 팩토리 컨스트럭터는 이 팩토리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서 이제 그 컨스트럭터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항상 어떤 새로운 인스턴스, 어떤 클래스의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컨스트럭터가 필요할 때 이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팩토리 컨스트럭터는 뭐 캐시에서 인스턴스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그 하위 타입의 어떤 객체를 리턴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로거라는 클래스를 정리를 한 모습이고 그 로거라는 클래스에는 지금 팩토리 컨스트럭터로 로거 그리고 이 로거.from json이라는 팩토리 컨스트럭터가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거.from json이라는 그 컨스트럭터에서는 지금 이 json이라는 맵 형태의 파라미터를 받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로거 앞서 우리가 봤던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호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 JSON의 어제 이 네임 파트에 해당하는 그 스트링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은 캐시에서 이 스트링을 확인을 하는데 이 put if absent라는 함수는 메소드는 이 맵에 있는 메소드인데 실제로 맵에 그 해당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없을 때 이제 그 키를 그 밸류 키와 밸류를 추가를 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 방금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네임이 키가 돼서 그 키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이 뒤 밸류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ogo.internal이라는 컨스트럭터죠. 이것도 여기서 이 네임을 받고 그 네임을 바로 이 인스턴스 베리어블 네임에 할당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지금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캐시에서 실제로 그 인스턴스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없을 때
그 인서트를 추가를 해주는 그런 식의 동작을 하는 이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메소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메소드는 이제 클래스 내부에 정의된 함수를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는데,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된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나 아니면 디스에 접근이 가능해서 그것들을 사용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지금 인스턴스 베리어블 x, y가 있고요. 이 distance2라는 이름을 가진 이 메소드가 실제로 그 x, y를 사용을 해서 어떤 연산한 값을 리턴을 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메소드들이 구현이 되고요. 다음은 게터와 세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게터와 세터를 정의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게터 세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get이나 s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실제 그 게터나 세터를 정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get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write라는 이름을 가진 게터를 생성을 하고 그 게터는 left와 width의 값을 합친 걸 리턴을 하는 이런 게터를 생성을 할 수 있겠죠. 세터도 동일하게 set을 붙이고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연산을 해서 어떤 리턴 값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터와 세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abstract 메소드입니다. 추상화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데 다트에서는 메소드 추상화를 메소드 바디를 없애고 세미콜론을 붙이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do something이라는 어떤 메소드인데 그 바디가 지금 없고 그냥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함수는 abstract 메소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abstract 메소드는 무조건 abstract 클래스여야 하기 때문에 이 abstract라는 키워드가 클래스 앞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라는 클래스를 상속한 effective 도어는 이 do something이라는 abstract abstract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do someth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다라는 것만 알리고 그 내부 구현은 이제 그 사용하는 곳에 이제 맡겨버리는 이런 거를 이제 추상화라고 합니다. 바로 이 abstract 클래스를 또 살펴보면 위에서 보신 것처럼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그 abstract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상속받아서 그 하위 이제 클래스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객체를 생성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래도 객체를 생성하고 싶다 하시면 이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해서 객체 생성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 추상 클래스는 이제 추상 메소드들을 가지게 되죠.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는 update children이라는 abstract 메소드를 지금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stract 컨테이너라는 거를 가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는 클래스들에서는 실제로 이 함수들을 다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implicit interface인데요. 아까 위에처럼 이제 상속을 받지 않고 상속을 받고 싶진 않은데 실제로 그 코드의 내용을 사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에 지금 예제를 지금 좀 살펴보면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imposter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이 imposter는 person을 지금 임플리멘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person은 지금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name이라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랑 greet이라는 이 메소드를 지금 이 imposter에서는 재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이 greet이라는 함수를 재정의를 했고 실제로 아래에서 이제 그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greetbob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person 타입의 오브젝트를 받고요. 그 person의 greet라는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메인에서 지금 실행한 걸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person의 객체를 직접 생성을 한 거죠. 캐시라는 이름을 주고 생성을 한 경우고 그리고 imposter
라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지금 넘겨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코드를 돌려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죠. 제가 한번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Hello Bob, I'm Cassie. 그리고 Hi Bob,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떤 그 실제 person과 imposter 이게 뜻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네, 임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그 이름을 숨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임포스터일 때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스트링이 출력이 되는 거고 이제 그냥 펄슨의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직접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나는 누구다라는 결과물을 내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greetbob이라는 함수는 person 타입을 가지고 왔었죠. 이 임포스터는 person을 임플리멘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 person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 임포스터가 이 greetbob의 파라미터로 넘겨져서 그 greet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person 캐시가 됐을 때는 캐시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임포스터일 때는 이 do you know who I am 이라는 내용이 프린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상속이랑 다르게 상속은 무조건 하나만 상속이 가능한데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임플리멘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임플리멘트를 할 때 유용하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익스텐즈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상속을 받게 되죠. 하이 클래스를 만들고 슈퍼를 사용해서 이제 슈퍼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즈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텔레비전이라는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turnon이라는 함수에서 메소드에서 이 super.turnon을 실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상위 클래스의 turnon이라는 메소드를 여기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서브 클래스는 인스턴스 메소드, getter, setter를 이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브 클래스는 이제 슈퍼 클래스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나 getter나 setter 등을 이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오버라이드 하는 멤버를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어노테이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들 중에서도 오버라이드가 가능한 오퍼레이터들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들은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면 이 플러스를 더하는 그런 연산이 아니라 다른 내가 원하는 연산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이 벡터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오퍼레이터를 따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적 오버라이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를 하고 이 벡터를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이 덧셈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덧셈이 아닌 이 구현에 맞게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프린트를 실제로 돌려볼게요. 실제로 이 코드를 런을 해보면 V에는 2,3 그리고 W에는 2,2가 됐는데 이 둘을 더했을 때 벡터의 덧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결과가 이게 어설트죠. 프린트로 변경을 하고 네,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벡터 맞다. 네, 이거를 이거 점 x 그리고 점 y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럼 네, 4, 5. 이 x의 값들을 더한 4, 그리고 y 값들을 더한 5라는 값이 실제로 이 정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오퍼레이터들도 오버라이딩 가능한 오퍼레이터들은 이제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드도 가능하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이제 이 이퀄 두 개를 사용하는 는는 같은 경우는 이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긴 한데, 하려면 이 해시코드라는 오브젝트의 게터를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버라이드 하실 때는 잘 살펴보시고 오버라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nosearch 메소드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함수나 변수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때 이제 이 nosearch 메소드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이를 재정의해서 원하는 메시지나 아니면 원하는 로그를 기록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클래스에 이 nosearch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실제로 그 내부 구현을 원하는 프린트문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메시지를 넣고 싶을 때 이 nosearch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정의하면 된다는 거.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링크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익스텐션 메소드인데, 임포트를 통해서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유용한 함수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string api.dat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를 해서 실제로 이 패드레프트나 parseInt라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필요에 맞게 필요에 맞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numerated type도 지원을 하고요. enum이라고 불리는 타입인데, 이제 고정된 수의 상수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특수 클래스죠. 특수 클래스입니다. special kind of cla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잠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enum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 enumerate 타입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컬러라는 녀석은 이제 레드, 그린, 블루를 가지는 이 고정된 수의 값을 가지는 이제 이 enumerate 타입이 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괄호로 그 엘리멘트들을 감싸고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이 각각의 밸류는 리스트처럼 인덱스를 가지는데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가져서 이 0번째 인덱스는 레드, 2번째는 그린, 그리고 블루가 이제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한번 실행을 해보면 메인 열고 네, 이 assert를 변환을 해서 네, 컬러를 가져오면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인덱스 값이죠. 그래서 이 red의 인덱스 값을 이렇게 red.index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인덱스 값을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인덱스를 뺐을 때 컬러.red로 호출하게 되면 컬러.red라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enum 타입의 values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 enum 이 컬러라는 전체 밸류를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타입을 보면 리스트 컬러 리스트죠. 그래서 이 컬러즈라는 리스트가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리스트를 이제 원하는 대로 다루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variable colors라는 거에다가 color.values 사용을 하게 되면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for each를 하고 prin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이 컬러즈라는 리스트로 이 enum 타입들의 엘리멘트들이 다 들어갔고 이제 그거를 하나씩 출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이넘 타입을 스위치 구문이랑 함께 사용을 해서 코드를 좀 더 알기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모든 밸류에 대한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이 워닝을 준다는 거 잊지 말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 이넘 타입의 컬러가 레드인가 그린인가에 따라서 제어를 해주실 수 있고, 이러면 좀 더 간결하게 알아보기 쉽게 표현이 되겠죠. 네. 디폴트를 꼭 넣어주셔서 이제 모든 타입에 대한 제어가 돼서 이제 워닝이 뜨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믹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믹신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믹신은 코드의 재활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제 다중상속 모델입니다. 실제 우리가 상속을 한다고 했을 때 상속은 지금 하나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상속을 여러 개를 하고 싶은데 여러 코드들 이제 다중상속을 하고 싶은데 일단 다중상속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임플레멘테이션을 인터페이스 여러 개를 사용을 하면 또 그 여러 개에 대한 다 내부 구현을 해줘야 돼서 이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간격을 찾기 위한 좁히기 위한 그 믹싱이 이제 있는 건데, 음, 다트에서는 이 믹신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원하는 코드를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믹신은 with라는 키워드로 어떤 다른 클래스를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performer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이 뮤지션이 뮤지컬이라는 이 클래스를 이렇게 믹신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로 이 뮤지컬 안에 정의되어 있고 이제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상속처럼 한 개만 상속할 수 있다거나 인터페이스처럼 내부 구현을 다 해줘야 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코드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th 키워드로 다양한 클래스들을 믹싱할 수 있고, 그 다양한 클래스들에 있는 내용을 구현된 내용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믹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확장하면서도 이제 그 컨스트럭터를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믹신으로 선언된 이 뮤지컬은 컨스트럭터가 따로 없고요. 그 안에 재사용될 만한 이제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들이나 어떤 메소드를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클래스로 명시를 해둔 다음에 이렇게 with를 통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게 온전히 믹신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이제 믹신이라는 키워드를 클래스 대신에 사용을 해서 믹신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믹신의 클래스에서 이제 on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특정 타입만 이 해당 믹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뮤지션 타입인 애들만 이 뮤지컬 퍼포머라는 믹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줌으로써 이제 또 이렇게 사용에 대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믹신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클래스 베리어블이랑 메소드입니다. 이제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클래스에서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한 변수나 메소드들은 실제로 정적 메소드가 돼서 클래스를 아우르는 어떤 상태나 상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Q에 initial capacity라는 이 변수가 스태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initial capacity는 Q를 통해 생성되는 모든 객체에서 동일한 변수를 공유를 하게 되면서 동일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태틱 변수는 실제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태틱 메소드인데요. 스태틱 메소드도 동일하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고, 정적 메소드는 이제 그 특성상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나 그 함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this라는 키워드도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스태틱 메소드의 그 차이점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이거나 좀 널리 사용될 유틸리티 함수들은 이 스태틱 메소드로 구현하기보다는 메인 함수와 같은 좀 탑 레벨의 구현을 해서 활용하는 게 활용성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너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